가처분은 우리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더라. 우리 판례가. 왜 이걸 허용하지 않느냐면 아까 의무이행 소송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법원이 허가를 직접 내주라 이렇게 명령하기는 껄끄럽단 말이야. 권력 분립상. 그건 행정부가 할 일인데 내가 허가를 해라 마라? 그 허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그걸 허가를 직접 내주라라고 행정부에다가 명령을 내리기는 이 권력 분립상 안 맞다는 거죠. 거부한 걸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주겠지만 직접 허가를 하라 마라? 내가 직접 허가를 직접 법원이 내줘버린다? 이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독일은 그게 뭐 어렵냐? 법으로 허가를 해줘야 되면 법원도 하라고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좀 껄끄러운 거고 독일은 그게 뭐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이유를 안 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가허가를 먼저 내주라? 아까 공사중지명령을 법원이 내려주라? 행정청이 할 일을? 그거는 좀 껄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의무이행소송, 가명령 이런 거는 어렵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집행정지만 지금 인정되고 있다. 23조 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자, 효력을 또는 집행에 또는 절차를 속행하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영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제때 내줘야 된다는 거죠. 가진금 이런 거는. 이게 집행 부정지 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1항이. 자, 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자 동그라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돼요. 긴자 동그라미. 그때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자, 본안이 계속돼야 돼요. 개자 동그라미. 그 첫째 줄에 처분 등이나 그 첫자 동그라미. 이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도 돼요. 집행정지 신청. 법원이 봐서도 야 이거는 좀 막아둬야 되겠다. 직권으로도 됩니다. 신청 또는 직권. 신청 동그라미 직권 동그라미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을 막을 수도 있고요. 집행을 정지할 수도 있고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일 앞에 있는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뒤에 있는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를 막으면 된다면 굳이 앞에 있는 처분의 효력까지는 막지 말자 이 말이에요. 별표예요. 다만 D도. 사망.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하면 안 돼요. 집행정지하는 게 오히려 더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면 안 하는 게 맞겠죠. 사항, 이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줘야 된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5항, 이항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를 결정하거나 또는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기가 안 받아주더라. 이런 결정에 대하여는 자, 우리 결정에 대해서는 뭘 한다 그랬어요? 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그렇죠?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즉 이것도 부정지다. 조금 어려워요. 세모. 30조 1항 규정은 이제 제3자 현대 집행정지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일단 넘어가고 24조 집행정지의 취소 제도가 있어요. 자,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이 됐어요. 자, 정지를 막아놨어요. 근데 그 후에 오히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이제는 집행정지 해놓은 걸 풀어줘야 되겠죠. 당사자가 신청해도 되고 직권에 의하여 역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취소 결정을 하면 돼요. 2항 1항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23조 4항 및 5항을 준용한다. 역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자, 대충 어떤 건지 이제 약간은 감이 와요. 우리는 집행 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별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성질 큰 의미 없고요. 요건. 자,
적극적인 요건. 자, 집행정지의 요건. 자,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첫째, 처분이 존재해야 돼요. 처분이 뭐 있어야 이 처분을 정지를 할 거 아니에요. 처분이 없다면 정지할 게 없죠. 그 다음에는 본안소송이 뭐예요? 취소소송, 본래 안건소송이 적법하게 걸려 있어야 돼요. 계속 중이어야 돼요. 적법하게 걸려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자, 과징금 100억의 부가처분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뭘 하죠,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걸려 있어야 돼요. 만약에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면 각하잖아요. 소송 자체가 각하돼 버리면 집행정지를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걸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될까요?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하면 돼요, 안 돼요? 먼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안소송이 걸려 있어야 집행정지가 가능한데 본안소송 제기도 안 하고 집행정지 신청만 먼저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동시에 하는 거는 봐줘요. 같이 하는 거는 나중에 하거나. 일단 취소소송 제기하고 보통은 같이 해요. 또는 취소소송 제기하고 나중에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하든지. 소송은 제기 안 하고 집행정지부터 먼저 신청하면 안 받아줍니다. 걸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회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야 돼요. 아까 같이 이거 안 막아두면 이 돈 내면 이 회사는 망한다든지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는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돼요. 긴급하지 않다면 나중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뭐. 그렇죠? 이게 적극적인 요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있어야 돼요. 계속 중이고 있어야 돼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야 돼요. 긴급한 필요도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는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원칙이죠. 적극적인 원칙이다. 이에 반하여 법률 우위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위반하지 말아야 되죠. 소극적인 원칙. 그래서 5번, 6번은 소극적인 요건이 되는 거예요. 뭐 큰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여기는 집행정지를 하게 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돼요.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큰 영향이 없어야 돼요. 집행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안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문에는 없는데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아야 하는 거예요. 이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누가 봐도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송이에요. 임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명백하지, 이유 없음이 명백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적법한 처분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기각 판결 때리면 되지 집행정지를 왜 해줘요? 그래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는 적어도 않아야 집행정지를 일단 막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면 그냥 기각 판결 바로 때리면 되지 뭐하러 집행정지를 걸어둬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런 건 없어야 하니까 소극적 요건이 된다. 이거는 신청한 사람이, 집행정지 신청한 사람이 소명을 해줘야 돼요. 예거는 행정청이 반대로, 야, 이거 집행정지 하면 큰일 납니다.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기각 빨리 하세요. 무슨 집행정지입니까? 이런 건 행정청. 이렇게.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집행정지예요. 자, 따라서 처분이 존재해야 되니까 부작위인 상태에서는 집행정지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미 처분이 종료된 후에는 처분이 끝났는데 뭐 정지를 해요? 말도 안 되죠. 자, 부작위 안 되죠? 그러면 아리까리한 게 하나 있어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과연 집행정지가 가능할까 이 말이야. 이게 어떨까? 자, 신청을 해놨어요. 자, 거부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얘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가 허가라도 받는 거예요. 근데 안 해주더라 이 말이야.
자, 집행정지를 가능하다고 보자, 그죠? 가장 강력한 게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 갑한테 어떤 이익이 있나요, 지금? 없죠.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허가잖아요. 신청만 해놓은 상태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거부 처분을 집행정지 하더라도 신청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니까 무슨 이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불가능하다. 결론은. 그게 시험에 또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적극적 요건으로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둘째 줄 끝에 처분 전이나 부작위,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는 당연히 집행정지 할 게 없죠. 별표. 이제 핵심은 거부 처분이다. 된다, 안 된다, 절충설. 판례는 교도소장의 접견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판례 1번 AAA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있기 전 신청 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소용이 없어 효력의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 안 된다. 2번도 마찬가지. A급. 그 다음에 후행처분도 집행정지, 그냥 후행처분에 집행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줄 뒷부분. 뒤에, 그러니까 철거명령 뒤에 대집행 이런 걸, 나중에 있는 대집행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큰 의미 없고요. 제3자도 가능하다. 큰 의미 없고요. 부관 중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이 있는데 부담은 처분성도 인정되고 집행정지도 가능하겠죠. 부담은 가능하다. 동그라미 정도. 니은. 자, 기억에 처분이 존재할 것. 첫자 동그라미. 니은의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개자 동그라미. 디귿에 회복하기 어려운 회자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긴급한 필요에 긴자 동그라미. 척의 회긴. 자, 소극적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공자. 니은의 셋째 줄.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아야 명자. 척의 회긴 공명. 척의 회긴 공명. 자, 개자, 척의. 자,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동그라미, 개자 동그라미. 걸려 있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둘째 줄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 제기 후에 또는 동시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 전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별표. 그 다음에 본안소송은 적법해야 한다. 적법 별표. 판례 1번 A급.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가처분과 달리 본안 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아까 했던 거고요. 취하되면 정리 소멸한다. A급. 3번 B급. 역시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건 아니고 소송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처분의 적법 여부는 언제 하는 거죠?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면 이 본안 소송에서 나중에 위법하면 인용, 위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분의 적법 여부는 나중에 본안에서 판단하는 거고 집행정지에서는 소송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거예요. 처분이 적법한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이 회복하기 어려운은 셋째 줄.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그렇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손해. 이때는 금전 보상이 불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가능하긴 한데 참고 견디기 곤란한 그런 현재의 곤란한 경우 이것까지도 들어간다. 예를 들면 아까 했죠. 기업의 경우에는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올 수 있다든지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든지 자 이럴 때는 가능하다. 판례 1번 A급, 2번 A급, 3번 B급. 1번 같은 경우 그거죠. 안양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송을 시키는 거예요. 이송조치,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소송 제기합니다. 가능하죠. 근데 나중에서 이기면 뭐예요? 이미 이송돼 버린 걸.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죠? 가족들이 다 서울에 있어요.
변호사도 서울에 있어요. 진주까지 내려오려면 가족들을 만나기가 힘들죠. 변호사도 잘 접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집행정지 다 받아줍니다. 그런 의미예요. 다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된다. 뭐 다 급해야 된다는 거고. 판례 C급이고요. 유인촌 장관이 그때 이제 해임 처분한 거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안 받아준 사건입니다. 워낙 이명박 정부 때 유인촌 장관이 힘이 컸기 때문에 대부분도 이거 함부로 못 받아줬다. 그죠?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요. 소극적 요건 공짜 동그라미 판례. 이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에게 있다. 소명책임 B급이에요. 그 다음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통설 판례입니다. 판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주장 소명 책임 아까 했고요.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 측에게 있고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에게 있다. 세모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고요. 신청 또는 직권 아까 조문으로 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집행정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했죠. 효력, 집행, 절차에 속해 전부 해도 되고 일부 해도 되고 그렇죠. 2번 별표죠. 아까 집행이나 절차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 정지는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별표. 판례 B급이요. 읽어보면 그 2번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집행정지 결정을 하게 되면 형성, 정지가 돼버려요. 대인적 효력은 둘째 줄 제3자한테도 효력이 미칩니다. 소급표는 아니겠죠. 소급하지 않으며 동그라미.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소급하지 않고. 자, 소송 제기했다가 오늘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오늘부터 정지되는 거예요. 소급할 건 없죠. 시간적 효력은 이제 정해집니다. 주문에서 정하면 되고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아까 집행정지 결정을 해놨다가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고요. 불복하는 방법이 있고 적시항고 다 했던 거죠. 됐습니다. 기출부터 한번 볼까요?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행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죠. X.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계속. 3번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 제도만 있고 가명령제도는 없다 그랬죠.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해야죠. 3번이 틀렸네. 4번 법원은 3번 틀렸고요. 4번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법원이 봐서도 이거 그냥 안 막아두면 큰일 날 것 같으면 정지하죠. 따라서 신청도는 직권으로도 되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만 옳은 거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소송의 심리. 심리란 기초가 될 자료를 수집하는 거. 뭐 중요한 말 아니에요. 소제기되고 판결할 때까지를 심리라 그래요. 이렇게 따져보는 걸. 자, 따지는 방법에는 요건을 먼저 심리한다 그랬죠? 자, 요건 심리는 셋째 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렇죠? 이 소송 요건은 밑에서 둘째 줄 뒤에 실질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구비하면 된다. 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모. 본안 심리는 본안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따지는 거. 취소소송이라면 위법한지 안 한지를 따지는 거. 그걸 말하겠죠. 본안 심리 결과 밑에서 둘째 줄 뒷부분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인용, 이유 없으면 기각. 그렇죠? 그 위에 요건 심리는 셋째 줄의 중간에 각하한다. 각하 동그라미 계속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심리의 범위는 행정소송의 경우도 민사소송하고 똑같이 조문에는 없지만 불고불리의 원칙 적용. 불고불리의 원칙 동그라미가 적용되고 불고불리의 원칙이 뭐냐면 고하지 않으면 불고 심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고가 소 제기해야 법원은 움직이죠. 소도 제기 안 했는데 판사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재판 안 해준다고. 원고가 뭐만 취소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만 취소 판결해야 돼요. 너 임마 딴 것도 있잖아. 이것도 내가 취소 판결해줄게.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게 불고불리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재량은 이미 했죠. 2번에 재량행위란 이유로 각하하는 게 아니고 일탈남용을 심리하여 일탈남용이 있으면 인용하고 일탈남용이 없으면 각하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요? 기각하여야 한다. 세 번째 나온 거죠. 재량행위. 아까도 나왔었고. 됐습니다. 심리의 각종 원칙들. 자, 심리에 관한 일반 원칙은 민사소송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대심주의. 대심이란 말은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원고 피고가 대립해서 싸운다 이 말이야. 처분권주의는 원고가 처분권,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싶으면 지 마음이고 뭘 판단하고 싶어도 원고가 지가 정하는 거고 그런 처분권이 원고에게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요. 변론주의,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 뭐 이런 원칙을 따라 우리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그렇고요. 자세하게는 민소법에서 배우자 이 말이에요. 근데 행정소송에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직권심리주의하고 심판의 기록 제출 명령 제도예요. 자, 이번에 심판의 기록 제출 명령은 당연히 민사에는 없겠죠. 행정심판의 기록을 제출하라. 민사에서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자, 법원은 동그라미예요. 누가 기록 제출을 명령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누가 신청하면? 당사자가 신청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행정심판을 거쳤는데요. 거기에 가면 자료가 다 있을 거거든요. 판사님, 기록 제출을 명령해 주세요. 그러면 법원이 심판위원회에다가 기록 제출을 명령을 하는 거야. 그거 빨리 좀 같이 내봐라, 법원에다가. 이런 뜻이에요. 자, 됐고요. 앞에 직권심리주의는 행정소송법 26조 별표예요. 그 조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신청 안 해도 판사가 직접 이건 증거조사 해봐야 되겠는데 할 수 있고요.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별표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민사소송에서는 이렇게 안 돼요. 반드시 증거 신청을 해야 증거를 조사할 수 있어요. 주장해야만 법원은 판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놨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하여 그러면 뭐 그냥 판사가 지멋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761페이지 둘째 줄.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이런 걸 조금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판사가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걸 직권탐지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말은 직권심리주의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변론주의는 원칙이고 조금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다. 변론주의 보충설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판례 B급이고요. 그러니까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이지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아무런 주장도 안 했는데 지멋대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경우냐? 1것, 그 뒷부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비록 신청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이 제출한 증거를 막 찾다 보니까 이거 좀 궁금한 게 있어.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의미다. 조금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 의의만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취소 소송과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청구 소송 등등이 각각 다른 법원에 이 법원의 취소소송, 저 법원의 국가배상 이렇게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자 가로를 열고 관련 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가로 닫고 그걸 S 이게 주어예요. 관련 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과징금 부과처분 과징금 100억을 냈어요. 하지만 이 소송을 돌려받기 위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디다 제기하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이 과징금 때문에 내가 금전적인 피해도 있어요.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야 돼요. 그렇죠? 자,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어디다 제기하죠? 이거는 공권이에요, 사건이에요, 우리 실무상. 사건, 그러니까 어느 법원,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이 사람이 행정법원에다가는 취소해달라, 민사법원에는 국가배상해달라 이렇게 소를 제기한 거야. 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이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손해잖아요. 자, 이 취소 소송과 관련되는 청구 소송이 각기 다른 법원에 걸려 있어요. 이때는 각기 다른 이 관련되는 청구 소송을 제기받은 이 법원에서 이쪽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여기서 이쪽으로 이송하는 게 아니라 시험 그렇게 낸다고. 취소 소송이 기본이 되니까 이쪽으로 몰아서 같이 재판하자 이 말이야. 아니면 처음부터 행정법원에다가 국가배상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사건인데 병합해서 가능하다. 그게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입니다. 자, 의 동그라미 놓고 한번 읽으면 되고요. 병합도 의 읽으면 돼요. 나머지는 잘은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판례 1번 B급, 2번 B급, 3번 A급. 병합이란 건 같이, 이송은 따로 해놨는데 옮겨주는 거죠. 다음 소의 변경. 소의 변경이 뭐예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취소 소송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의 변경이에요. 기어 소의 종류의 변경 역시 동그라미 해놓고 한번 읽어두면 돼요. 니은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2조 한번 읽어두면 돼요. 잘은 안 묻습니다. 의 정도 한번 읽어두면 돼요. 21조, 22조 읽으면 돼요. 21조, 22조. 그 다음에 판례는 C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참가. 소송 참가가 뭐예요? 소송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소송에 참가는. 자, 지금 이 소송 과정에서 판결 나오기 전에 각가지 일어나는 일들,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 소를 잘못 제기하면 변경도 가능하고요. 소송에 참가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요거죠. 이런 거요. 연탄공장 허가가 갑에게 나왔어요. 누가 소를 제기하죠? 인근 주민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 소송을. 이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판결의 효력은 원고, A 행정청 피고죠. 이 판결의 효력이 원고 피고도 아닌 제3자인 갑에게도 그대로 판결의 효력이 미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송도 안 했는데 자신의 허가가 취소가 돼버려요. 이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버리면. 자, 가만히 있다가는 갑은 어떻게 되죠? 인근 주민하고 행정청이 원고 피고로서 싸워가지고 원고가 이겨버리면 지가 어렵게 받은 허가가 날아가 버려요.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허가를 지켜내야죠. 따라서 이 소송에 참가를 하는 거죠. 참가해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주민의 편을 드는 건 미친놈이고 행정청 편을 들 거 아니에요. 적법하다. 왜 이게 미법하다는 거냐? 이게 제3자의 소송 참가다 이 말이에요. 갑과 인근 주민과 A가 다투고 있는 이 소송에 제3자인 갑이 참가하는 제도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번에는 행정청이 참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구청장이 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 그래서 소방서장한테 동의를 물어봤더니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에 갑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와 A 행정청이 싸웁니다. 이 건축 허가가 나와버리면 소방법상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소방서장이 이 소송이 걸린 줄 알고 지가 신청해서 참가할 수도 있어요. 또는 A 행정청이 야, 소방서장 말 들어보자. 참가시켜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얘가 소방서장 데리고 와.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봐서 소방서장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참가시킬 수가 있어요. 당사자의 신청, 본인의 행정청의 신청, 법원의 직권,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주민들이 야, 갑 들고 와봐. A 행정청도 갑 얘기 들어보자. 법원도 야, A 얘기 들어보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집권을. 제도적 취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764페이지 제3자의 소송 참가의 파트를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절차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문만 읽어두시면 돼요. 그 줄쳐놓은 거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의 소송 참가. 자, 16조 1항 동그라미. 니은의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17조 1항 동그라미. 조문을 읽어두시는 거죠. 조문은 책 뒤에 행정소송법이 다 달려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도 다 돼 있고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주장 책임, 입증 책임. 자,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을 못 받는 불이익이고요. 중요하지는 않고요. 입증 책임. 이때까지 입증 책임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누가 입증해야 된다 이런 말. 자, 이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견해 대립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학설의 하나, 둘, 셋, 넷째 줄이에요. 법률 요건 분배설. 뒷부분에 민사소송법상의 어떤 이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칙이 있어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게 바로 법률 요건 분배설이라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소송도 가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 위에 첫째 줄에 학설에 무조건 원고가 져야 된다는 원고 책임설도 X고요. 법치 행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피고가 무조건 져야 된다는 피고 책임설도 X고요.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에 따른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법률 요건 분배설에 따르는 것이지 무조건 원고 책임, 무조건 피고 책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판례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무효라는 것은 반드시 원고가 입증하라 그래요. 이 법률 요건 분배설에 따르면 원고가 아닌 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건 몰라도 돼요. 무효는 무조건 원고가 별표 외워야 돼요. 그 밑에 판례 다 외워야 돼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은 피고가 B급. 역시 2번에 처분이 적법하다는 건 피고가 B급. 3번에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다는 건 원고가 A급. 4번에 당연 무효는 무조건 원고가 A급이죠. 5번 적법성 똑같은 말이고 똑같이 C급.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오른쪽에다가 암기 이렇게 써놓습니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뭐냐. 좀 어려운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소송 요건 파트를 조금 더 복습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은 조금 공부가 체계가 좀 소송법이 좀 이제 조금 알겠다 할 때 좀 읽어보시면 돼요. 이걸 하나하나 100%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소송법.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뭐냐?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법에 보면 감정평가사가 그렇죠? 시험에 합격해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만약에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토부 장관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취소해야 돼. 뭐 컨닝을 했거나 이런 부정응시자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실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7조인가 가보면. 자, 갑이라는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자, 업무를 잘 보고 있는데 출장 갔다가 사무실로 왔더니 어떤 처분장이 하나 날라와 있어요. 읽어봤더니 자격 취소 처분이에요. 자격 취소 처분. 갑 누구누구는 2000 몇 년도 시험에 부정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것이 뽀록이 났으므로 당신의 자격을 취소합니다.
국토부 장관 도장 꽝 이렇게 찍혀 날라온 거야. 내가 무슨 부정응시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다투어야 되겠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적이 없다. 자, 이제 증거도 수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자기 국토부 장관이 피고잖아요. 살짝 나오더니만 하루는 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게 아니라 자격증을 양도 남한테 돈 받고 대여한 사실이 있어서 자격을 취소한 겁니다. 이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이유가 부동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처분 사유에 추가 하나 더 덧붙이는 거고, 변경은 요건 줄 알았는데 요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대여한 게 있었네요. 다른 사유를 들이대는 걸 변경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대여한 사실은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대여했다는 걸 이유를 들었으면 내가 소송을 제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돈 들여가면서.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전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100% 이기니까 변호사한테도 돈 엄청 주고 소송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처분 사유를 이렇게 살짝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 소송에서는 된다 그러면 이 소송에서는 이 사람이 이길까요? 질까요? 대여한 거는 확실하다면 지죠. 이거는 이기지만 기각 판결이 나올 거예요. 비용 다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소송을 뭐하러 제기했겠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처분 사유는 추가 변경 안 된다. 따라서 이제 와서 다른 사유를 들이대지 마라. 따라서 이걸로만 판단해라. 취소한다. 판결 받겠죠. 물론 행정청이 또 이번에 대의했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해도 돼요. 자, 하지만 이 소송에서는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 어차피 자격 취소 또 때릴 수 있는데 그냥 된다고 보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신뢰에 반하는 거 아니냐. 안 된다. 이렇게 견해가 대립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중간설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이 사실하고 이 사실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로 기사동이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허용해 주는 거예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면 허용이 안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사실관계가 동일할까 동일하지 않을까. 하나는 옛날 시험 칠 때 부정한 방법을 쓴 거고 그런 사실이고, 이번에는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준 사실이잖아요. 같아요? 전혀 다르죠? 이런 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근데 만약에 환경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그리고 그 근거는 법 제37조 1항에 따라 거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37조 1항이 아니야. 39조가 더 맞아요. 이 조문은. 그래서 39조로 바꾸는 건 가능할까요? 이거는 조문을 바꾸는 거잖아요. 사실관계는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됐죠? 이해가죠? 그게 별게 아니에요. 말은 어렵지만, 자, 처분 사유의 충과 변경이란 당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밝혔던 사유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당의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추가 변경이라고 한다. 학설은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있지만 쭉 내려와서 판례만 보시면 되겠죠. 취소소송 중에 행정청이 처분의 이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당초의 처분 이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기사동에서만 허용된다. 그래서 판례 1번 A급. 사실관계는 변경하지 않고 단지 처분의 적용 법조만을 추가 변경하는 건 될까 안 될까? 조문만 바뀌는 거니까 된다죠? A급. 2번. 당초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거는 될까요? 사유를 구체화해 주는 거니까 별게 없겠죠? 관계없다. A급. 된다. 3번. B급 해놓고 암기. 토지 형질 변경을 신청했더니 거부를 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대책 수립 시까지 허가를 거부해줄 수 없다. 그래서 소소송을 제기했더니 이번엔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풍치 미관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실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거는 동일하다고 봤어요. 우리 법원이. 허용된다고 봤어요. 공원의 합리적인 이용 역시 환경을 따질 거 아니냐. 밑에 것도 환경이니까 똑같은 사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잘 판단하기 어렵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암기라고 써놓으라 이 말이야. 1번, 2번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됐고. 2번을 볼까요? 역시 기사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데, 자, 인건, 1번은 그냥 B급.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동그라미 2번 A급이네요. 자,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했더니, 피고가, 너 왜 동의서를 제출 안 하냐? 그렇게 해서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번에는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거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유가 같나요? 동의서를 안 낸 사실하고. 환경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실하고 다르죠? 이런 게는 허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A급. 3번. 무자료, 내가 주류를 판매하는데 취소를 당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이유를 댔어요. 너 왜 무자료 주류 판매를 했냐 이 말이야. 내가 무슨 무자료 주류를 판매했다고 소송 제기했더니 이번에는 너 무면허업자한테 주류를 판매한 적 있지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야. 면허 없는 사람한테 술판 행위하고 자료를 끊지 않고 술을 판매 행위하면 다르죠. 따라서 이거는 허용될 수 없다 이 말이야. A급. 4번.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처음에는 5호 사유를 들어서 거부를 했어요. 소송 제기했더니 이번에는 4호하고 7호 때문에 거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정보공개법 배웠잖아요. 사유가 다른 거다 이거. 어떤 건 개인이고 어떤 건 뭐고. 그래서 이거는 허용될 수 없다. 4번은 암기예요. 조금 어렵지만 A급. 다음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은 언제죠? 처분시. 그렇죠? 판례의 처분시설 제일 마지막 줄. 처분시. 비교 판결시 X. 처분시. 진짜 그런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판례. 처분의 적법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처분 당시의 사유와 시점을 기준으로, 사정을 기준으로. 그렇죠? 처분 시. A급. 됐죠? 다음. 판결. 자,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10분 쉬었다가 판결.